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영어 2강을 시작하는데, 지난 1강 때에는 여러분에게 단어를 어떻게 암기를 하고 오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2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내신 수능 대비를 본격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리딩을 중심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20분 정도는 그라마를 할 겁니다.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 수업을 이렇게 리딩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 학생 중에 이제 학생들을 여러 명을 봤지만 그 학생들이 굉장히 리딩은 잘해요. 잘하고 독해도 잘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시험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 보통 한 3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선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 보체적으로 컴프레hen션 능력이 딸려요. 무슨 말이냐면 리딩에서 독해를 하는데 독해를 하면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거를 캐칭을 못하는 거예요. 뭐 주제 찾기라든지 제목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캐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따로 특강도 하면서 이제 그걸 수정을 다 해주긴 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도 계셔요. 어떠냐면 우리의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독해력이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논술 특강을 따로 보낼 거예요 하고 논술학원을 따로 보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고등부일 경우는. 중등부에는 초등이나 중등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고등에서는 전혀 내가 논술 특강을 받는다 그래서 그 컴프레hen션 능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그 리딩과 독해와 컴프레hen션 능력, 문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쉽고 편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라마, 모든 공부 1등급 학생들도 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가장 어법 문제가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고 그 다음에 초등 중등에서 배웠던 그 문법 실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냐라는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토익이나 토플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구문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렵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때까지 쌓아놨던 그 그라마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요거를 이제 특별하게 계속 훈련을 하면서 보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라마라는 자체가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던 것이 보통 그라마 책이 27단원 정도 돼요. 27단원 정도 되는데 이 27단원이 전부 다 적용해서 수능 문제나 학교 고등 내신 문제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적용되는 것은 8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8가지를 중심으로 나머지도 하긴 하는데, 그 8가지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문제를 보면서 그 캐칭을 할 수 있느냐, 요 훈련을 조금 더 재밌고 또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열심히 따라오고, 그리고 꾸준한 거, 제가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복, 그 다음에 성실, 꾸준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실력은, 영어는 점수가 뭐 2등급, 3등급까지, 3등급, 2등급까지, 3등급, 2등급으로 또 2등급에서 1등급까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 그 번호가, 여러분들이 리딩이 됐건 그라마가 됐건 문제의 번호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번호를 할지라도 다 이미 앞강이 진행된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지문이라든지 이걸 뽑다 보면 번호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고정관점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공부부터 1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단락이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 그게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이 뭐 1번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쫄지 마세요. 고정관념은 없애버리고 1번이 아니더라도 그 번호대로 그대로 듣고 여러분 걸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번호 안 맞더라도 영어는 순차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알맞게 이제 따라오면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시험 문제를 풀거나 뭐 할 때 보면 주제 찾기, 그리고 주제, 요지, 제목 찾기 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고 풀어가는 패턴도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를 요령을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덤비지 말고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주제 찾기의 요령의 문제. 주제 찾기. 그러면 주제 찾기를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게 패턴이라고 한다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이 제일 앞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두갈식이라고 해요. 두갈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중간에 나온 것을 우리가 중갈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것을 미괄식이라고 그래요. 미괄식. 여러분 국어 하다 보면 다 배우게 되죠. 국어 하다 보면 두갈식, 중갈식, 미괄식. 그러면 두갈식과 이렇게 미괄식으로 다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양괄식이라고 그래요. 양괄식. 그러면 지금까지 수능 문제나 일반 학교 문제를 다 비교 분석해 보면 거의 95%는 일반적으로 거의 두갈식이나 미괄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95% 정도 문제의 유형이 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두갈식이 됐건 미괄식이 됐건 양괄식이 됐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포인트를 잡고 아니면 여기에도 포인트가 안 닿으면 마지막 미괄식 여기에 나오는 끝의 문장을 포인트를 잡으면 돼.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돼야 돼? 가운데 보면서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에 목숨 걸어야 결국은 시간만 다 보내고 나만 손해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스킵, 그러니까 스캐닝, 그러니까 가볍게 읽어보면서 뭐만 포인트를 뽑아내면 되냐면 키워드, 키워드도 해석이 안 되나?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흐리흐리 넘어가야 돼. 그 대신 여기나 여기 두갈식이나 미괄식, 첫 문장이나 끝 문장의 형태의 포인트를 둬야 한다. 포인트를 둬야 하고 또 하나 뭐가 되냐면 가장 이제 아예 여러분들에게 답을 너 먹어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답을 먹으냐면 첫 문장에 이렇게 첫 문장에 비동사가 있을 때 첫 문장에 이렇게 비동사가 있을 때 이 문장은 거의 주제문일 확률이 90%다. 왜일까? 왜 첫 문장에 비동사가 있으면 답을 주고 가는 거라고 되지? 태연아 왜 그럴까? 왜? 아는 사람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장 우리가 구성 형식을 보면 문장은 몇 형식까지 있어? 5형식까지 있지. 그러면 자, 첫 번째 봐. 주어 플러스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여기 우리가 뭐 했냐면 여기 보어. 이게 몇 형식이야? 주동보? 2형식. 그러면 왜 보어를 이게 여기 이제 대부분 이 동사가 비동사나 이렇게 비동사나 그 다음에 불완전자 동사인 become 이렇게 얘 오면 여기 다 뒤에 나오는 다 보어다. 그럼 보어는 뭐라 그랬어? 보어는 그렇지 보충해주는 말. 보충해주는 말이 해주는 말이 보어다. 그러면 왜 보충해줄까? 쓸데없는 문장에 보충해줄까? 애광아? 아니겠지. 그러면 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충을 해주겠지. 그냥 네가 뭐 니네 맘대로 해 하고 비동사하고 너 알아서 이게 아니고 비동사나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오는 문장은 거의 다 뭐다? 보어인데 보충해주는 말은 포인트다. 그래서 그 문장에 빵빵빵 하고 뭐를 하라? 별을 하라.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게 주제 한번. 주제. When you skip breakfast. 뭐한데? 여러분들이 skip breakfast. 아침을 skip은 걸러가다예요. 통통. 그러니까 when you skip breakfast 하면 여러분들이 아침을 걸을 때 you are like a car trying to run without fuel. 자, 뭐뭐와 같다라고? 뭐 같다고? 자동차를 뭐 하는 거? run without fuel. 그러니까 연료가 없이 자동차를 운영하려고. 그치? 자동차를 to run 운영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제 비동사가 없지만 단제는 포인트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그치? skip breakfast가. 오케이? 자, 그 말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돼. expert. 전문가들은 say. 말을 했어. 뭐라고 말을 해?
nutritious breakfast. 뭐 한다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is the brain's pure 또 뭐라고? 뇌의 연료이다. 라고 뭐랬대? 말한대. 그럼 봐봐. 여기 breakfast 한 번, 또 breakfast 두 번, 여기 pure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도 두 번. 답 다 나왔네. 결국은 뭐야? 브렉퍼스트가 연료가 된다는 거야. 그럼 브렉퍼스트가 연료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아침은? 거르지 말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지. 뻔할 뻔뻔뻔뻔뻔뻔뻔 나왔네. 그치? all brain damage fully cured 뭐라 했어 이게? concentrate. 선생님 관계대명사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몇 번째 동사 앞에까지 잘라라? 두 번째. 띠리리리링.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왔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여기에 수의 일치는 여기 수의 일치하고 똑같다. 알겠니? 수의 일치가.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 그 어법 문제 나올 때 여기하고 여기 이 두 군데 이렇게 하는 어법 문제가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뭐야? 단수지. 단수고 그러면 여기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이 주격이야. 주격. 주어를 대신에 쓴단 말이야. 그럼 얘가 주어겠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brain 되니까 이렇게 기어내려와서 brain은 단수, 복수? 단수는 뭐가 돼야 한다? 이렇게 concentrate.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있지? 명사는 뒤에 s나 es가 붙으면 복수, 동사는 s나 es가 붙으면 뭐가 된다? 단수.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 concentrate가 뭐야? concentrate. 집중하다.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암기할 때 좀 공부할 때 그냥 무작정 대가리 이제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접두어라는 걸 조금씩 암기하면서 해주면 뭐가 나중에 다른 단어를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 자, 봐봐. 어떤 거냐면 센터가 뭐야? 센터? 중심. 콘이라는 자체는 모으는 거야. 모으는 거. 그러면 내가 중심을 모았어. 콘은 항상 CON이라는 컨이라는 거 붙은 건 뭔가 둘러쌌다라고 생각하면 돼. 둘러쌌다. 그러면 콘 센터 이 중심을 모았어. 그러면 한 곳으로 다 어떻게 된 거야? 몰려 있겠지. 그래서 concentrate는 집중하다라는 데 집중하다. 알겠니? 자, 집중을 한데 더 잘 완벽히 이제 두 번째 동사 앞에 자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 부문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료로 채워진 뇌는 집중한다. 어떻게? better. 더 잘 집중을 한다. 그리고 또 풀어. 이렇게. 그러니까 단슈 똑같이 맞춰진 거지. 뭐를 풀어? 문제를 풀어. 어떻게? 더 빠르게. 자, 몇몇 학생들이 말을 했어. 뭐라고? 자, 여기 getting a few extra minutes. 추가적인 몇 분의 몇 분. 뭐에 대한? 수면이겠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몇 분의 수면은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먹는 것보다 한 그릇의 오트밀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뭐한다? 말한다. 그러면 봐봐. more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부분이야. 그러면 비교하려면 꼬라지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겠지. 그치? 뭐 예광이하고 채원이하고 서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 그지? 이쁜 채원이와 잘생긴 예광이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이쁘거든 잘생겼든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지. 그치? 그러기 때문에 뭐와? 여기 getting과 getting a few minutes of sleep하고 여기 eating하고가 비교의 대상이다. 몇 분간의 잠을 더 자느냐 아니면 오트밀을 먹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특히 우리 추원이 같으면 그냥 이게 더 중요해. 몇 분 잠자는 게 낫지 오트밀 먹는 거야. 그래서 아침 안 먹고 다니는 애들 많지. 많아 안 많아? 먹어야 돼. 자, 그러나 they were long 뭐 했다?
그냥 그것들은 잘못되었다. 물론 그들은 잘못되었대. 물론 sleeping is important. 자, 수면은 역시 뭐 한다고? 중요하다. 그러나 going to bed a half hour earlier. 몇 분간 더? 30분간 더 일찍 자빠져 자러 가면 어떻게 된다고? would be better. 더 좋을 텐데요. 이 해석 애들 할 때 보면 이렇게 조동사가 기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해석 어리버리 하는 경우 많은데 그냥 어리버리 해. 그냥 would be 그럴 텐데요. 이렇게 뭐야 그러면 어떤 가정적인 요소 해석해 주면 돼. 그럴 거야. 뭐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손만 대면 줄면 안 되고. 수업자. would be 여기 보면 better 더 좋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잠을 늦게까지 자는 것보다도 더 좋을 텐데요. 그리고 뭐를? 그러니까 늦게 잠을 자고 아침밥을 거르는 것보다도 would be better 더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좀 일찍 자라. Person who want to well in school. 학교에서 잘하는, 학교에서 잘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장 많아. 이제 이렇게 포하고 명사. 그럼 뭐 어떻게 굳이 막 이것까지 해석을 아니야. 그냥 의미상의 주어처럼 뭐뭐를 위해,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해석을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의미적으로 파악하면 학생들, 어떤 학생들? 원해. 뭐를? 학교에서 잘 하고 싶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breakfast에 있어서 아침은 is the most important meal. 가장 중요한 뭐가 된다? meal이 뭐야? meal. 식사지, 식사. 그래서 그날의 가장 중요한 meal. 야, 봐봐. 이제 어떤 문장을 봐서 작자의 주장이라든지 요지 있을 때 요런 단어들, important와 같은 요런 단어들이 있으면 거의 포인트로 잡고 이거를 실마리를 잡고 나가야 돼. important라는 단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게임 오버야.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 리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comprehension.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 여기서 문맥에서 파악하는 게 뭐다? 그러면 이미 답은 다 나왔어. 답은 다 나왔는데 굳이 그런 학생들 있지. 굳이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겠다 하고 안 해도 될 문장까지 끝까지 낸단 말이야. 이미 답이 나왔어. however 없어. but 없어. 그치? otherwise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나머지는 그냥 스캐닝 하면서 답을 찾으면 시간을 절약시켜야 돼. 시험 문제가 수능 시험에 이제 아이들 대충 보거나 학교 시험을 볼 때도 뭐와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이야. 시간을 겁나게 주면 다 풀어. 근데 누가 빠르게 보면서 빨리 이해를 하고 문제에 답을 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우리 아까 봤었지. 첫 번째 문장에서 대충 답이 나왔다. 그럼 잽싸게 어디로 가야 돼? 예문으로 가야 돼. 사실 오지선당이니까. 그럼 있네? 답이네? 하고 체크. 그리고 나머지만 보면 그냥 스캐닝 하듯이 가볍게 넘겨주면 편하게 풀 수 있다. 알겠니? 그래서 답을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몇 번이 다를 것 같아? 4번. 학생에 있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 그래서 새나라의 어린이는 어떻게 한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